신고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뜻밖에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윤정 씨가 아니라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소송까지 벌이는 걸까요? 원고인 최성심 씨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인 김성재 군을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1년 전 성재 군의 차량 사고 합의금을 갚느라 현재까지도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재 군의 사고 합의금을 포함한 양육비로 쓰인 금액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놀랍게도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아들 내외 대신 손자를 양육하고 있던 60대 할머니가 5년간 손자에 대한 양육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주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 이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이 드러나자 객석에서는 윤정 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우는데요. 과연 피고 측에서는 어떤 변론을 펼칠까요? 원고가 할머니로서 손자를 돌봐준 것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 직후 피고 역시 생활고로 인해 아들을 돌볼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합의금도 그 같은 이유로 주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뒤늦게 피고가 아들을 데려가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억지라니요? 억지는 저 애가 쓰고 있잖아요. 저런 무책임한 애가 우리 성재를 데려가면은 그 애가 어떻게 크겠어요? 지금 원고 측에서는 계속 피고에게 양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양육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원고입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할머니의 양육 방법. 피고는 왜 최근에 아들인 성재 군을 데리고 갔던 겁니까? 그때 합의금을 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이 걸려서 어머니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재를 그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윤정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었던 성재. 한눈에 보기에도 성재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나 배고파. 아이고, 아까 점심 먹었는데 뭘 또 배가 고파? 조금만 참아. 배고파. 아이고, 쬐끄만 녀석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냥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그때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란 윤정 씨. 성심 씨가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서 성재에게 주었던 겁니다. 한창 잘 먹고 커야 할 성재에게는 너무나 열악했던 환경. 윤정 씨는 이 광경을 보고 성재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성재 어딨어요? 네가 갑자기 성재는 왜 찾아? 성재, 제 아들이니까 제가 데려가려고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뭐? 인연이? 막무가내로 성재를 숨겼던 할머니. 윤정 씨는 성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재를 데리고 와서 병원부터 갔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애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영양실조에 발육부진에. 저도 형편이 어렵지만 성재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이라뇨?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모자랄 상황 아닌가요? 피고 측에서는 할머니의 양육 방법이 오히려 성재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성재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게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성재를 키워왔는데.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자자자, 양측 모두 본 재판과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1차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측의 날선 비난이 오갔던 1차 변론.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휴정기간. 손자를 그리워했던 할머니가 먼 발치에서 성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냥 행복해하는 성재를 보니 할머니는 괜히 소송까지 벌인 게 아닌지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재 할머니 되시죠? 잘 지내시죠? 갑자기 할머니에게 아는 체를 하는 여성. 알고 보니 윤정 씨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예. 저기 그나저나 성재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아직 어린애인데 얼마나 무서울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모르셨어요? 예. 어머나. 저기 사실은 손임 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할머니. 예? 아니, 그게 진짜예요? 어떡하나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아유, 그러면은 조심히 가세요.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할머니가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오정에 이끌려 2차 변론이 시작된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이 피고를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피고, 이제 그만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이혼 후 5년 동안 외면했던 성재군을 갑자기 데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합니까? 성재를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원고 측 마지막 증인으로 강순임 씨를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휴정기간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을 알려줬던 순임 씨. 그녀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증인, 피고가 성재군을 데려오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재 동생 윤석이 때문이었어요. 성재를 데려간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순임 씨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3개월 전 평소 건강하던 윤석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윤석이가? 아니 유달리 아들을 아꼈던 윤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이의 입원이 길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문안을 갔던 순임 씨. 윤석 엄마 언니, 왔어요? 윤석이 왜 쓰러진 거래? 윤석이 급성 백혈병이래요. 골수 이식해야 되는데 당장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언니,
윤석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윤석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요. 이럴 때 형제라도 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형제요? 윤석이한테 형이 있어요. 성재. 걔는 버리다시피 하고 왔다면서 어떻게 데리고 오려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윤석이가 다 죽어가는데? 우리 잠깐만요. 골수 제공자가 필요해지자 성재를 다시 찾았다는 윤정 씨. 이웃 주민의 증언으로 윤정 씨의 속셈이 드러나자 법정은 크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피고, 증언을 들어보면 골수 이식을 위해서만 성재군을 데려간 거 아닙니까? 엄마라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골수 한번 뺀다고 성재가 죽진 않잖아요. 제가 앞으로 성재 잘 돌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듯 당당한 윤정 씨의 태도. 이 천하의 뻔뻔한 것. 아니, 골수를 빼가자고 버린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 그래도 네가 애미냐? 네가 사람이야? 저 판사님, 저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고소 다 취하할게요. 저런 못된 것한테 우리 성재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재만 돌려보내주세요. 네, 판사님, 제발 좀. 윤정 씨의 비밀을 알게 된 할머니는 소송 결과보다 어린 손자 걱정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선생님이랑 바람 피고 있었어. 엄마 스토커야? 왜 이래? 저희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판결합니다.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가 남편인 김준태와 이혼한 후 부양 의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5년간 손자인 김성재를 양육해왔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양 의무를 대신한 원고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지난 5년간 원고가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 매월 금 40만 원으로 산정한 총 2,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행히 손자의 양육비를 돌려받게 된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재판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윤정 씨에게서 손자를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너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한테 받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든 성재 다시 키울 테니까. 어머니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수술만 하고 성재 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버린 아들을 이용하려는 윤정 씨. 할머니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시어머니는 유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손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손자를 계속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